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 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는데 체감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내렸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 200에 편입하면서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GOS 문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코스피 200 편입으로 지수에 굉장히 부담을 준다. 이 두 종목을 합치면 시가총액이 500조 원 정도 되고, 여기에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같은 공동 운명체라고 본다면 시총의 3분의 1 정도를 이 세 종목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종목이 부진하면 지수가 오르고 싶어도 오르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기간 조정이 이어지는 쪽에 무게를 둘 수 있고, 그러나 얘네들이 부진할 거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은 생각보다는 양호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건 이제 제가 도대체 왜 전기차 배터리에서 화재가 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교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아주 저명한 재료공학 교수님께 말씀을 듣고 왔는데,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에 투자하는 거, 여기에 좋은 그 뭐랄까 좋은 발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전기차 배터리에 화재가 나는 이유가 이게 구조적으로 일단 날 수밖에 없다. 요거를 아신다면 전기차 배터리에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배터리에 리튬이 들어가고, 리튬이 들어간 다음에 이 전기차 배터리에 이제 니켈 가격이 또 올라가지고 망간 가격이 또 오르니까 또 다른 거, 뭐 이렇게 해서 바꿔 나가고 있는데, 요 구조가 이렇습니다. 양극하고 음극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전기차 배터리의 시가총액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3사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그 소재 요런 거 합치면 거의 시가총액 200조 원을 지수의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얘네들의 결말이 아주 안 좋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지금 이미 어마어마하게 올라 있고, 그래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될 것이다. 요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양극하고 음극 이렇게 해서 분리막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충전을 하면 충전, 방전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석회처럼 요런 리튬하고 이런 불순물이 이렇게 경질화가 되면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치 일종의 고드름처럼 이렇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뾰족하게. 그리고 계속 충방전 하다 보면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그리고 충전이 되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이게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 요 뾰족한 부분이 분리막을 찌르게 됩니다. 뭐 지금까지 여러 차례 화재가 있었는데 왜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다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답을 알 수가 없었지만 오늘 드디어 답을 찾아낸 겁니다. 삐딱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게 공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의문을 가졌던 거, ESS에서 화재가 훨씬 많이 발생을 한다. 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는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ESS보다 적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결국은 화재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는, 저는 이런 추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서 왜 화재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봤더니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 관련 교수님께 문의를 했는데, 요것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주주운동 관련하고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할 때 세상에는 정말 좋고 그냥 대가 없이 베풀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운동 할 때
요 법리 해석에 대해서 관련 교수님들께 전부 메일을 보내봤습니다. 예전에 잘 모를 때. 그래서 그 관련된 이 주주 운동과 관련된 논문을 쓰신 분들이나 뭐 주주들의 어떤 권리 행사 이런 부분에서 관련 교수님들 찾아서 전부 메일을 보내서 한 분이 답을 주신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조언을 주셨습니다. 메일로.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물론 그 뒤에 제가 저는 이제 약간 찐따 기질이 있어 가지고 그 뒤에 계속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근데 그때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요것에 대해서도 제가 많은 분들께 이렇게 질의를 넣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께서 답을 주셔 가지고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됐는데 요런 구조입니다. 왜 화재가 나는지. 예. 그러면 이제 아이고 다 지워 버렸다. 예. 그러면 이제 다시 아이고. 예 다시 자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 줘 봐야 되니까. 자 분리막이 있고 네 요런 석회처럼 충방전을 거듭하다 보면 석회가 아니라 석 보드름처럼 이게 그거 말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동굴에 이렇게 생기는 거. 그게 석회 같은데 아무튼 요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금속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금속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충방전이 거듭되면서 여기에 이런 금속이 뭉치게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충전을 하게 되면 이 부피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서 요 분리막을 푹 찔러 가지고 통하면서 화재가 발생. 예, 요게 전기차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하는 원리였던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안 찾아봐서 없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이 전기차 배터리에 화재가 나는 그 원인을 이제 드디어 알아냈고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추론도 맞는 겁니다. ESS에서 이게 충방전 횟수가 훨씬 많고 사용 빈도가 많지 않습니까? 계속 충전한 거 저장하고 또 송전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전기차 배터리보다 훨씬 많이 했을 거니까 전기차는 제가 타고 다니지만 매일 충전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ESS가 훨씬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빨리 났을 것이고 그래서 계속 화재가 났을 것인데 그러면 한 가지 의문점이 왜 도대체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원인 불명이라고 했을까? 요 현상에 대해서 알게 되면 100% 배터리 제조사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원인 불명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분리막이 찢어지지 않게 한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이 분리막에 대해서 기술이 어느 정도 있는 SK이노베이션이 그나마 배터리 화재가 덜 나더라. 그러면 또 여기서 하나 테슬라는 왜 불이 안 나느냐? 요 원통형 배터리는 아예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리튬 이온하고 또 다른 형태고 또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요 안에서 요런 뾰족한 이 금속 돌기가 만들어지는 요 정도도 약하고 이 안에서 그리고 이 금속 함량 자체도 다르고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는 안전하다. 그리고 이런 분리막을 강화하고 이런 쪽으로 기술 보완이 되면 괜찮은데 이 분리막을 보완을 해 나갔을 때의 부피 증가나 아니면 인산철 배터리를 쓰는 문제. 인산철은 안전장치가 없어도 되고 여기는 계속 보완을 하고 뭐 혹시 배터리 불이 나올까 봐 요 케이스도 더 강화시키고 이러다 보면 방열판도 달고 이러다 보면 뭐 이거나 별 차이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ESS는 결국 리튬 이온이 아니라 납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부피가 상관이 없다면 납축만큼 또 아주 간단한 구조로 전기를 저장하고 또 송전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시겠지만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납축 배터리 부피가 크긴 하지만
같은 성능의 리튬 이온 배터리 6분의 1 밖에 안 됩니다, 가격이. 예, 그래서 ESS 같은 경우는 설치 장소의 제약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납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는 인산철하고 비교했을 때 충방전 횟수라든지 이런 안전장치의 보안, 에너지 밀도가 높은 부분은 있는데, 이 에너지 밀도 같은 경우도 그 리튬, 코발트 요런 걸로 대체를 해 나가면서, 리튬하고 코발트일 때보다 니켈을 섞었더니 에너지 밀도가 더 올라간다든지 요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인산철도 조금 더 보완을 하면 가능해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불이 난다. 지금 LG화학의 방식, LG 에너지 솔루션의 방식대로 하면 거의 반드시 불이 날 것 같다. 예, 그랬을 때 앞으로의 리스크를 생각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는 내릴 수밖에 없고, 그게 코스피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 횡보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코스닥은 올랐지만 코스피는 지수 자체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요 예, 요런 어떤 양상에서 코스피 대비해서 좋아진다, 지수가 좋아질 수는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은 지금 제조업에서 이미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장 사서 땅값이 오르고, 예. 그리고 건물 가치도 오르고, 지금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기 때문에 공장을 감정 평가할 때 공장 건물에 대해서 뭐 평당 150만 원 정도로 잡는데, 이제 150만 원으로 공장을 못 지을 수도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높아져서. 그럼 감정 평가할 때 200만 원이 된다. 공장이 만 평이다. 그냥 자산 재평가하면 50억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냥 50억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땅값이 올랐다. 만 평에서 평당 뭐 100만 원씩 올랐다. 100억이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의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데 공장이 큰 회사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중소형 제조업체들이 회복을 할 것이다. 그리고 양도세를 없앤다. 앞으로 이제 이 주주 운동에 대해서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양도세가 없어진다 그러면 4.9%까지 살 수 있습니다, 1인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아니, 양도세가 아예 없어진다고 그러면 10% 사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제가 혼자서 이제 주주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뭐 혼자 피가 끓어가지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주주 운동, 그리고 소수 지분만 가지고 회사를 쥐락펴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점 더 견제가 심해지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게 되는데, 그게 주가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거품주들은 줘도 안 할 거니까, 그 가격이면. 예, 그래서 반대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토비스부터 볼 텐데, 저는 이 주주 운동을 제가 매년 뭐 목적은 이 주주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예, 제가 사람 구실을 하고 사람으로서 품위를 유지를 시켜주게 해준 이 주식시장에, 그리고 그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보답하는 마음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요 주주 운동을 해오다가 제가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게 법원 판결에 대해서, 법원이 우리 편이 아니구나. 예. 우리는 그저 금방 팔고 나갈, 물론 그런 이미지는 단타 개인 투자자들이 형성한 거라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밖에 보지 않고 그렇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는데, 어제 이거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주주 명부를 안 주니까, 예, 위반 일수 1인당 500만 원을 지급하고, 예, 그리고 그 이행 완료일까지입니다. 이게
제가 판결을 받았을 때는 그냥 5거래일 위반일수 1일당 200만 원. 뭐 이래 가지고 안 주고 그냥 넘어가 끝나버립니다. 1,000만 원만 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예. 참 제가 할 땐 이런 판결을 안 주는데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니까 요런 제도권 회사들이 요런 주주 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도대체 아니 이 제도권은 순수한 어떤 주주 운동이라기보다는 경쟁사가 2대 주주가 돼 있고 2대 주주지만 사실상 1대 주주입니다. 합친 거 빼고 단독으로는. 경쟁사 1대 주주가 돼 있고 요 차 파트너스 자산운용사가 한 3%, 뭐 KB증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다? 이게 과연 순수한 어떤 주주들의 권리 행사인지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요런 우호적인 판결이 나오고 저희는 뭐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지분도 없는데 지분도 없는 우리한테는 저렇게 또 가혹한 판결을 내리고 그래서 정말 우리 변호사님들 성심을 다해서 이 금전을 떠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또 그런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 들 정도로 돈을 떠나서 굉장히 노력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계속 우리한테 불리하게 났다는 것은 법원에서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이 권리 행사를 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을 너무나 부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법이 권리를 지켜주고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건데 그 반대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안 했습니다. 뭐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인지에 대한 좀 회의감도 들고 근데 만약에 저런 판결이 났다 그러면 그러면 나도 뭐 제도권으로 어떤 그런 걸 하면 저런 판결이 나서 우리가 주주 운동을 하는데 훨씬 좋은 최소한 중립은 지켜줄 수 있는지 법원에서 요것만 보장되면 또 막 이런 활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막 피가 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토비스는 제가 예전에 주주 운동이 필요하다고 이 대상에 올려놓고 검토를 했던 종목인데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고 그에 비해서 보수나 이런 게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또 회사도 저평가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주주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영진에 대한 평판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예상보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나서지 않더라도 회사가 그렇게 잘못되지는 않을 거고 그 주주들도 딱히 피해를 보는 일은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가격대가 6,000원대였습니다. 이때 한참 6,000원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올라갔는데 다른 쪽에서 이제 문제가 되면서 주주 간의 어떤 경영권 분쟁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보면 자사주 매입도 하고 나름 주주들을 홀대를 하지 않았으니까 제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 토비스라는 종목이 이제 이런 경영권 분쟁이다라는 거는 주주들 간의 어떤 다툼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판결이 약간 좀 주주 명부 소송했을 때 저런 판결만 내려주면 다시 힘을 내서 이 소액 주주들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너레이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이제 낮은 가격에 많이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량이 많이가 아니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뭐 사실 항상 그렇지만 이 주가가 낮을 때는 관심을 못 받다가 올라갔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 훨씬 좀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럼 제너레이가 이제 거래량도 충분히 누적이 되고 상승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방향 잡고 한 번 터지면 3만 원은 쉽게 갈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허우적거릴 때 그런 말씀 들으면 아, 뭐 그건 알겠는데 그래 뭐 언제 도대체. 근데 지금은 지금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매수를 하시는 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 언급을 해서 뭔가 와닿는다. 제가 언급을 해가지고 뭔가 사야 될 것 같다. 이럴 때는 대체로 이런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신규로 지금 매수를 하시면 나쁜 포지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제너레이가 뭐 양호합니다. 아주 양호하고 튼튼하게 또 이 주가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가가 15,000원이고 실적도 좋아지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고, 뭐 기술력이나 뭐 특허나 이런 부분에서 뭐 나무랄 데가 없고, 그래서 상장 초기 상장한 지 3년도 지났고, 상장 초기 가격 넘겨가지고 한번 시세를 내는데 전혀 손색이 없는 상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반응은 저는 큰 의미를 부여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사서 이거 또 언제 오르나요? 혹시 내려오면 진짜 미치겠다 제너레이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싸게 사는 거 빼고는 대응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신규 대응하시기에는 지금 이제 상승 시작이니까 나 신규 대응할래 이런 개인의 어떤 개개인의 기준이 있다면 뭐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그냥 지금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그 정도 수준이라면 생각이 드시는 게 쌀 때 사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제너레이가 이제 점점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이고, 네, 그리고 이마트. 네, 이마트는 이제 슬슬 바닥을 치고 올라옵니다. 그 이마트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마트의 요 가치라는 것은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반등해서 3조 8,886억. 예. 그리고 지금 이마트의 순자산이 아마 순이익 규모를 봤을 때 12조를 넘었을 것이다. 네, 그리고 뭐 이베이 코리아 인수해서 온라인을 보강을 했는데 이제 방역이 해제가 될 조짐이니까 오프라인도 좋아지겠네. 그리고 실적도 코로나 때 타격 받았지만 매출은 꾸준히 증가세입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세다라고 보면 계속 증가세입니다. 이게 과연 내수 주고 이걸 성장주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매출이 14조 원대에서 15조 원대, 17조 원대, 19조 원대, 10% 이상씩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매년 10% 이상 성장을 합니다. 또 10%, 10%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성장주가 아니고 무엇일까라는 부분, 그리고 내년에 스타벅스 코리아 상장하고 또 이베이 코리아 상장하고 이러면 이제 현금을 많이 회수를 하게 되는데, 과연 그런 상태가 됐을 때도 지금의 주가가 유지가 될까? 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 매물 소화를 해야 되겠지만, 요 매물 18만 원대 매물이 많지만, 이게 사실 또 뭐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하자면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 이게 집 팔아서 들어간다는 세 번째 바닥이 아닐까, 요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네, 그래서 방역 코로나 이후에 방역 정상화만 하더라도 과거 주가 수준으로 회복을 할 것이고, 과거 주가 수준이면 20만 원대 중반. 그리고 그동안에 회사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동안에 성장을 했습니다, 회사가. 그리고 그거보다 더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에 또 돈이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더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을 때 이마트는 언제일지 뭐지? 이마트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크게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만 원대 중반이면 수익률이 6, 70%니까.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지금 가격 아주 매력적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는 오늘 부진했습니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부진한데, 이 GOS 문제가 삼성전자 이미지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것 같고, 스마트폰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도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수가 상승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을 가지고 지수가 눌러지게 될 텐데 삼성전자가 상대적인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5월까지 경영 진단을 통해서 파운드리 수율 사기 문제를 잡아내고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이 실수한 부분도 만회를 하고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5월 달까지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뭐 다양한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중국 시진핑이라면 그리고 반드시 대만을 접수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에 공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지는 못할 쫄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액션이 나오는 시점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3월 중으로 불확실성은 제거가 되고 그러면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는지 아니면 빨리 종결을 시키는지 흐지부지 되는지 이런 걸 확인하려면 4월, 5월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도 별 영향을 안 받았네? 저 정도면 감수할 수 있겠는데? 대만을 편입하면 반도체 기술을 확보를 할 수 있고 중국 통일을 완성하는 건데 그 중국 통일이란 게 1950년 아니 45년부터 내전으로 국민당이 대만으로 쫓겨간 이후로 거의 한 70, 거의 80년 가까이 되는 이 시기에 대만을 접수를 하게 된다. 드디어 통일을 한다. 이런 관점에서 충분히 이제 마음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5월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이런 부분이 5월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고 그러면 TSMC를 자폭을 할 거다. 이거 자폭하면 삼성전자 대박이니까. 이런 구도로 해서 5월까지는 기대치를 많이 낮추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LG 에너지 솔루션 그 배터리 화재 그걸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 지금 국민연금은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 사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가치평가. 무슨 이게 뭐 이게 70조니 이렇게 80조니 그리고 시장에서 100 몇십 조까지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게 말이 되나? 근데 차라리 공모하시는 분들은 공모해가지고 여기서 털고 여기서 털었으니까 지금 털어도 수익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고스란히 그분들이 판 건 시장에서 받아가야 되니까 주식 투자자들만 그냥 호구되는 겁니다. 공모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냥 공모만 하시면서 이렇게 공모해서 초기에 팔고 수익 챙기고 이러면 되지만 그 시장에서 도는 주식은 결국 개인 투자자들에게 올 것인데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배터리 화재에 대한 리스크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부분, 요 고드름처럼 이렇게 해서 분리막을 뚫어버린다. 충전이 되면 이게 팽창을 하면서 이게 푹 찔러서 터져버리는데 아무리 이 분리막을 강화하고 코팅 기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결국 제품이란 것도 노화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든 죽어있든 노화라는 건 피할 수 없는 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피할 수 없는 거고 아무리 기술을 집약해가지고 이 분리막을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느 시점에 이게 뚫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화재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 300조 정도 수주를 받아놨는데 이제 공급하려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이미 적자를 볼 수밖에 없고 수주 자체도 굉장히 저가로 했습니다. 저가 수주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손실을 본다. 이게 LG 카드하고 왜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지. LG 카드는 시장 점유율 1위 하면 이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서 아무한테나 다 카드를 남발했습니다. 카드 발급해주고 그래서 LG 그룹이 삼성을 제치고 카드에서는 1위를 했다. 그러다가 이제 카드 사태 터지면서 부실 채권이 커져서 부도가 나는. 이거나 이때 당시의 방식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저가에 이 300조 원이나 전기차 배터리를 수주를 한 거나 도대체 이게 뭐가 다를까? 그래서 LG 카드 박살나고 이거 수습하는데
공적 채권 투입되면서 국민 혈세가 들어갔고, LG에너지솔루션도 이미 시작부터 주식 투자자들의 피와 살점이 뜯겨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불나고 이렇게 박살났을 때 주가가 폭락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반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 흐름 자체가 이렇게 내려갈 거고, 30만 원이 공모가였으니까 여기서 뭐 지지력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결국은 적정 주가가 20조 원. 지금의 한 5분의 1 정도 가격으로 간다면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예,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은 계속 피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반등이 좀 제대로 큰 게 하나 나온다. 이때는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됐고 조금 있으면 LG에너지솔루션 주식 선물이 상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매도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바람직한 접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예,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한 부분이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가면 댓글을 확인을 안 했구나. 아이고, 제 정신 좀 아이고. 예,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쉬는 것도 투자고 현금도 종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태양광 쪽 지금 상태로는 패널 가격이 낮고 유가 상승으로 S&P, 그러니까 한전에서 구입해주는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괜찮은 사업입니다. 네, 잘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통계학을 잘 아신다면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 당연히 인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선택의 연속, 그 선택의 차이는 크지 않겠지만 확률에 기반해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나은 선택을 계속 누적을 시켜 나간다면 결국 결과는 아주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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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안 찍었습니다. 네. 예, 바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삼부토건. 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핑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SK 이노베이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여유롭게 이걸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깜빡해가지고 종목을 조금 신속하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정도로 정신이 없는 거를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네, 상승 시작점까지 왔는데 하락의 거래가 없습니다. 관리 종목 탈출 여부. 일단 뭐 적자 이런 거 가지고 관리 종목이 되진 않을 것 같고,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태양광 정책이 바뀐다? 태양광 자체가 딱히 어떤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태양광 이런 쪽을 밀었다라고 우리가 이미지가 되어 있지만, 어떤 특정 사업, 예를 들면 뭐 새만금이라든지 이런 특정 사업에 대한 거고, 일반 개인들이 태양광 사업을 할 때는 지붕 이외에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가끔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해 가지고 농촌에서 이렇게 해서 뭐 곤충 재배사, 버섯 재배사 이렇게 해서 여기 태양광 분양한다 이런 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전부 허가 안 납니다, 요즘. 분양받으면 사기당합니다. 그리고 뭐 임야에서 태양광 한다. 이것도 허가 받는 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지붕은 괜찮은데 지붕 제외하고는 이런 게 거의 안 되는 수준이고 이게 바뀐 게 2017년입니다. 이렇게 바뀐 게. 그러니까 2017년 이전까지는 뭐 임야 태양광도 있었고 이거 뭐 버섯 재배사로 해서 저기 농촌에서 올려가지고 가중치 먹는 것도 있었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전 정권에서 시작이 됐던 거고 현 정권에서 2017년에 이거를 막았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뭐 새만금 이런 거 큰 프로젝트에 비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인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태양광 정책으로 뭔가 했다라는 거는 좀 납득이 어렵다. 태양광 업자들을 밀어주려고 뭔가를 했다라는 거 그런 게 어떤 정책적으로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환경 자체는 2017년 이전보다 2017년 이후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라는 거. 예, 그래서 태양광의 어떤 이번 정권에서 태양광 정책이 바뀔 것 같다? 저는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붕밖에 안 되는 거고 이 지붕도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성격이 큽니다. 지금 공장들 제조업체들이 이 공장 파는 거 이 공장만 사서 또 태양광 이렇게 발전하는 사람들 경매도 많이 받고 그럽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지붕에 태양광이 없으면 이 공장 누가 삽니까? 임대도 잘 안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의 어떤 황금성을 높이고 또 직접 태양광 설치를 하면 약간의 이득을 주기 위한 그런 거지 이게 친환경 발전하고 관련이 있나 그러면 없고 유가가 오르면서 이제 지금 장기 계약한 태양광 발전 단가는 한전에 오히려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한전이 지금 유가 수준이면 태양광으로 손해를 안 보기 때문에 이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책 변화에 대한 리스크가 반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래량이 안 터졌고 하락할 때 거래량이 안 나왔고 예,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하면 파루가 딱히 뭐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이런 거는 없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3부 토건. 예, 3부 토건 건설주로 최근에 관심을 받았는데 뭐 최대 주주의 지분율도 낮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는 상태인 거 예, 그런 상태고 딱히 현재까지는 특별한 부분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예, 휴림 로봇에 구린내가 난다라는 부 근데 이게 뭐 사실 숫자나 이런 걸로는 확인이 어렵다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생활용 숙박시설 채무 보증 이런 뭐 중도금 대출 관련해서 공시 나오는 거 이거는 뭐 사업적인 부분에서 특별히 없는 것 같고 근데 지분 매각 추진 중이고 물론 이제 10%가 안 되는 지분율이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 불안하고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이해상충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 10% 지분 갖고 있는 최대 주주가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자기가 이득을 보는 거라면 충분히 선택할 동기가 있다. 50% 정도 되면 이거나 운명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 그래서 불안한 부분도 이해가 되고 근데 아직까지 뭐 매각 추진하는데 아직 뭐 특별한 건 없다 이런 정도로 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건설주 분위기가 제법 좋아졌고 실제로 이제 돈이 좀 도는 상태입니다. 저도 이제 3월 15일에 자금이 예정대로 들어올 것 같은데
돈이 좀 분위기가 바뀐 부분도 있고, 예, 그래서 나쁘게 볼 부분은 아직 크지 않고, 다만 이제 2020년에 큰 시세가 났기 때문에 다시 시세가 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 거래량이 많이 터졌으니까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해서 큰 탄력은 어렵고 단기 흐름은 나쁘지 않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최대 주주가 무슨 일을 벌리고 이런 부분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큰 리스크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리고 핑거. 핑거. 23,100원에 15%. 예. 일단 저는 이거 보유하는데 편하냐 불편하냐를 보는데 실적이 나니까 아주 불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그 플랫폼 개발하는데 조금 수혜를 봤었고, 방역이 조금 느슨해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한 상태. 그러면 코로나하고 이게 공동 운명체라고 본다면 조금 단기적으로는 기대할 부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상장한 지 아직 1년 조금 넘어서 큰 시세가 당장은 나기 어려울 것 같고, 요런 점을 보더라도 근데 반등은 한번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이제 갈아타시는 건 맞을 것 같은데, 지금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뭐 이렇게 가다가 한번 이런 날이 있을 때, 이때쯤 손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쭉쭉쭉 내려갈 때 도저히 안 되겠다고 손절하는 것은 항상 후회를 낳습니다. 그리고 반등하면 이제 괜찮아질 것 같은데 손실도 많이 줄고 이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 더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반등 시에 손절하는 게 경험적으로는 훨씬 낫더라라는 부분. 예, 그 정도. 그리고 아주 불편하게 보유하는데 불편한 건 아니지만 딱히 매력이 없으니까 단기 관점, 중단기 관점에서는 반등 시에 정리하시는 게, 손절하고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우선주. 뭐 특별한 부분은 없고, 비중 16만 원. 예. 보통 우선주들은 하반기에 움직이고 지금 정제 마진이 나쁘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크게 뛰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주하고 계리율을 보면 계리율이 그렇게 높습니다. 큽니다. 예, 계리율이 큰 상태니까 우선주가 매력이 있는 건 맞습니다.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고, 그리고 배당도 더 받기 때문에 우선주가 본주에 비해서 나쁘지는 않은데, 대신에 배당이 아직 조금 멉니다. 그래서 하반기쯤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요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만 원이니까 여기 이제 0.7을 곱해서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아니 11만 원. 예, 11만 원 정도까지 오면 3%밖에 안 되니까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주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하반기에. 근데 하반기라고 하면 6, 7월은 보통 좋으니까 8월이 나쁩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중순이나 말 정도에 요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물을 타서 연말까지 가져가시면 원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